글로벌 김태수 대표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뉴욕 증시 미국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늘 한 줄 평은 완화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입니다. 고물가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시장에 그동안 있었는데, 지난밤에 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하루 정도 지났는데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혹시 뭐 어떤 섹터나 종목에 있어서 힌트를 얻어 보신 겁니까? 먼저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물가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제 2.9% 예측치보다도 낮게 2.8%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감소하고 식품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연간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1% 나왔거든요. 이게 3.3%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고 다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3.1%가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고요. 특히 쉘터 임대료 지수가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4.2% 상승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만 보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밤에 이제 물가 말고 다른 거 나왔던 게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옥션이 있었습니다. 이제 채권 시장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제 경제 흐름을 먼저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난밤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에 조금 안심을 하고 국채를 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항공료라든가 이제 일부 소비자 가격 상승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기대치가 아직은 살아나질 않고 있는 모습인데 3월달, 5월달 FOMC 지나가지고 6월달이 돼야지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지난밤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물가 오르고 내리는 거 가지고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를 평가를 할 때 채권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금리 인하 상황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엇갈리는 행보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FTC 연방거래위원회 쪽에서 반독점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권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도 보였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인하 소식에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 하지만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배경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력한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와 기업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이제 요걸 가지고 제대로 이제 평가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불확실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난 2017년 1기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아침에 캐나다에서 미국의 25% 보복관세 취할 것이다 하다 보니까 주가 상승하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특히 이제 5%러 쪽에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재정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업종들은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정보기술 업종이 1.5%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 서비스와 이미 소비자 업종이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금융 이런 부분들도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필수 소비자 업종은 마이너스 2%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나 재료, 부동산 업종들이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보기술 업종 쪽에서는 IT 서비스와 하드웨어 산업을 제외하고 이제 산업별 상승세가 다 이어지는 모습인데 특히 반도체가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로 이제 팔란티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대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6% 강세였습니다. 오라클이라든가 인텔, AMD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4%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목표가를 기존에
275달러에서 252달러로 낮췄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애플이 시리에 대해서 이제 특정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즉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기능들을 2026년까지 연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 3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이폰 16을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지만 계속해서 이제 애플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 기능이 추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한 2억 3천만 대 정도 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정체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더 정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재 업종 쪽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동차 산업하고 이제 리테일 산업 두 개 산업을 제외하면은 이미 소비재 업종 내에서 나머지 8개 산업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좋다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표명이 있습니다. 모델 S 차량 중에 하나 구매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다른 라인업들도 다들 칭찬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모습인데, 특히 JP모건 쪽에서 그동안 테슬라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던 라이언 브링크먼이라는 이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팀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1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35만 5천 대밖에 안 될 거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8% 감소하는 거고 4분기 대비해서 28%나 감소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딜리버리량이 2025년도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빠르게 이제 기업 가치가 너무 빨리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반등이 나타날지라도 지금 월요일장 해가지고 어떤 그 큰 장대 음봉을 뚫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한미글로벌 대표 김태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을 보면 오늘 국내 증시도 한번 기대감을 걸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어제 양시장 모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역이 됐던 건 바로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는 어제 상당히 호재가 많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기존의 신사업 TF를 신사업 팀으로 이제 신설해서 어떤가 앞으로 미래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요. TSMC는 뭐 연일 계속되고 있죠. 인텔의 경영난을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인수 대상자를 지금 찾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메타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각기 좀 다릅니다. 신사업팀에 대한 부분은 로봇이나 유리 인터포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 파운드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으로 메타는 다시금 아식 반도체에 대한 회자, 시장에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SK 하이닉스 필두로 HBM 라인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그 밖에 레거시 장비 쪽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반도체와 함께 살펴봤던 섹터, 또 로봇이었는데요. 로봇은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곤 있지만 그 안에 주도하는 종목들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엔비디아가 또 GTC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번에 양자도 양자지만 어떤 AI를 접목시킨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상승 탄력을 더해줬는데요. 클로봇 대신 하이젠 RMM,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대신 포스코와 연결고리가 있는 뉴로메카가 어제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또 관심주로 살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KNR 시스템도 3% 정도 강세로 마감이 됐지만 장중엔 그래도 상당히 좋은 탄력 보여줬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수출 호조세가 반영이 됐다라는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수출 데이터는 10일자까지니까 11일 날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라는 분석인데요. 그 안에서도 오르는 급등했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낙폭 과대, 다시 말해서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토니모리, 또 VT 이런 원료 뭐 중소형 브랜드 그리고 또 어떤 OEM, ODM 기업까지도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그들의 공통점 정말 낙폭 과대 기업에 따라 움직이는 건지 수출 기대감이라 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아닌 그저 자리에 따라 움직이는 화장품 섹터인 건지 센티 회복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는 AI죠. 제2의 딥시크로 꼽히는 중국의 마누스가 상당히 화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손을 잡고 이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기사가 어제 있었는데요. 꼭 이런 기사의 영향은 아니고 플리톤은 또 개별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모처럼 AI 쪽도 로봇과 함께 성장주 따내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오름, 좀 상승이 유효했던 섹터 가운데서 오늘 또 갈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는지 저희 추려볼 거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주도주였는데 조금은 흐름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은 조선과 방산의 매력을 비교한 그런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매력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영향을 일으킬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네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자로 상호 관세를 발표할 때까지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백악관에서 열린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에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유연성이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근에 증시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 튼튼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되면 증시는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소식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영향을 받았던 증시, 이제는 트럼프 덕분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발언들 덕분에 오늘 뉴욕 증시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등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그중에 엔비디아 주가가 6%로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경에는 바로 인텔이 숨어 있었는데요. 인텔과 엔비디아의 합작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어제자였죠. 로이터 통신이 TSMC가 인텔에 대해서 합작 투자를 엔비디아 등에 제안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죠. 그런데 여기에 거론됐었던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브로드컴 등의 주가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또 다음 주에 예정된 GTC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건데요. 자, 시장에서는 바로 이번 컨퍼런스가 올해 들어서 심체됐었던 증시의 촉매제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레거시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탄력을 더해줄 수 있을지 오늘 이 부분부터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은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인텔의 인수설이 시장에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서는 또 오히려 파운드리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부터 좀 이어져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이제 또 오늘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겠지만 일단 인텔 관련돼서는 지금 합작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굉장히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현실화됐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더욱더 설 자리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TSMC 2위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쪽에서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상황이고 또 인텔 파운드리까지 치고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중간에 껴서 좀 답답한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석이었던 또 인텔 CEO 자리도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강자분이 또 CEO로 등극을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더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워낙 많이
빠졌고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파운드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노이즈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고객사를 또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상 파운드리 쪽에선 추격이 힘들 정도로 이미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른 돌파구를 모색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 돌파구라 하면 HBM도 있겠고 또 아식 관련해서 주문형 반도체와 관련한 모멘텀 그리고 신사업팀을 신설한다. 여기서는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최근에 언급했던 유리 인터포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조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향한 기대감을 걸어본다면 어떤 재료가 가장 매력이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HBM이라는 기술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일단 M&A 이슈가 나왔을 때 근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은요. 만약에 로봇주와 그때 M&A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늘리는 그 과정 속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굉장히 급등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유리기판 관련돼서 인터포저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가 캠트로닉스나 필옵틱스 이런 기업들이 뭐 협력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졌고 주가 흐름이 급등으로 좀 이어졌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약간의 그런 그 상승 흐름이 나온 건 이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디램과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네. 그조차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뭐 엔비디아 GTC 일정도 있다 보니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기가 더 쏠리는 것도 있겠지만 1분기 때 실적은 다들 좀 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하회하고 가이던스 또한 하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 양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도 SK 하이닉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ESSD 쪽의 매출이 높고 또 비중이 HBM 쪽으로 워낙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엔비디아와 내년 HBM 물량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려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이닉스 쪽으로의 무게가 더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M&A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M&A 상대자인 이제 중소형단 종목들이 오히려 시세는 좀 강해질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 광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당장 기술적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부분은 HBM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는 게 가장 최우선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참 애매합니다. 뭐 혹자들은 삼성전자를 더 메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주시지만 지금 대표님 의견처럼 보면은 사업 구조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이제 깔끔하게 네. 정돈이 돼 있고 반등에 대한 어떤 포션이 넓기 때문에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봐야 되는지의 부분이 관건인데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는 또 좀 기다려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보다도 지금 네. 시장에서는 예. 엔비디아 GTC 일정을 좀 더 컨퍼런스가.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젠슨항 CEO는 굉장히 퍼포먼스에 능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이 원하는 멘트들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조연설에서 AI와 그리고 AI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또 플러스 지금 계속 문제됐던 건 블랙엘 출시 앞두고도 발열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이제 루빈까지의 세부 스펙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에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불식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엔비디아가
저는 물론 마이크론 실적도 우리가 왜 프리한계라고 불리면서 그렇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물론 마이크론 실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세부적인 가이던스라던가 그리고 회사 측에서의 이야기. 근데 지금 우리가 TSMC 실적에서 이미 좀 확인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는 반도체 약간은 비수기라고 불리는데 TSMC 실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게 마이크론 실적까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좀 연결고리로서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상승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도가 있는 거는 엔비디아 GTC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다 중요한 일정이라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HBM이라든지 레거시 쪽은 여전히 약간 바닥 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탄력도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들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좀 연이어서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범용 쪽과 관련해서는 원익그룹주 네. 보자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또 원익그룹주가 잘 가서 우리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로봇까지 질문을 마치고 총 틀어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거고요. 지금 엔비디아 컨퍼런스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발열 관련해서 액침 냉각도 그렇지만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 저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로봇 관련돼서 지금 잭슨 토르가 올해 상반기에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연결고리 만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한번 이어가는 흐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중국 쪽에 뭐 샤오펑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도 물론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쪽에 대한 이런 순환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너도 나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로봇에 대한 사용이 뭐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넓게 봤을 때는 고령화 사회에서 로봇에 대한 이런 니즈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핫한 사업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공략을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로봇에 대한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도 최근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좀 좋게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클로봇이 MOU를 맺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T로보틱스가 MOU를 맺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또 2025 지금 행사가 있어요. 물류 네. 자동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박람회, 컨퍼런스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여기에 참가를 하는 기업들이 좀 시세를 끌어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연결고리 측면에서 또 GTC 일정까지도 우리가 로봇 쪽의 모멘텀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로봇 하면은 지난번 핫했을 때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네. 이제는 쏙 들어갔어요. 오히려 감속기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굳이 대기업과 협력을 따지는 기업이라 한다면 유일 로보틱스 또 새롭게 뉴로메카도 좀 올라오는 것 네.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목으로 좀 추려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우리가 로봇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강했을 때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결합적인 부분들을 그죠. 봤는데 이제 공정위에서 결합 승인이 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살짝 어떻게 보면 세론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다 나올 게 나왔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술력이 여전히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부재하고 아직은 모자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결국엔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로봇 쪽에 트렌드 뭐 이런 걸 보면 물류 자동화 로봇 쪽에 굉장히 좀 핫한 트렌드를 가지고 가는데 그쪽으로 어쨌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계속해서 MOU를 맺으면서 본인들의 그런 부족한 기술력을 채워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로봇주들이 처음에 대기업과의 뭐 M&A 이슈 이런 것들로 시작을 됐고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이런 걸로 모멘텀이 출발은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시즌이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클로봇이
최근 시세가 강했다. 왜냐하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류, 이동 이쪽으로의 하드웨어 모멘텀도 갖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모멘텀도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잘하는 쪽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하이젠 R&M 그리고 시메스 이런 최근에 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로봇 트렌드에 맞춰서 기술력을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부품 관련돼서도 액추에이터, 우리가 뭐 사람으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관절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또 휴머노이드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관절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성 공정에 대한 과정 속에서 또 가장 먼저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쪽이기도 해서 저는 액추에이터 쪽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이제는 좀 추려서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로버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추격 매수 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좀 봐야 되나라고 했을 때는 시메스라는 기업과 하이젠 R&M도 지금 뒤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하이젠 R&M이 어제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 좀 부합하는 기업이고요. 시메스는 물류 자동화 쪽의 기업인데 뭐 쿠팡과의 또 수주 계약도 있던 기업이라서 요즘은 트렌드가 공장 안에서 물류 자동화 쪽으로의 이런 수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강했던 종목이 또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젠 R&M, 뭐 시메스 이런 기업이 저는 지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감속기 액추에이터 하면 지난번엔 SBG, 네, SB비테크였는데 여기서도 분위기가 조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핫한 기업은 하이젠 R&M 그리고 시메스를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반도체랑 로봇의 매력도를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실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쪽이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숫자라는 그 부분이 따라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리노공업도 어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온 만큼 로봇 쪽에서는 아직 실적이 부재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실적 시즌만 될 때마다 우리가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는 업황 회복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제 다시 또 봄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저는 반도체 쪽이 좀 긴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전히 리노공업과 또 원익홀딩스 중심으로 저희가 힌트를 얻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볼게요. 자, 그리고 새롭게 어제장에서 또 부상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화장품인데 화장품은 우리 마스크팩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수출 호조세를 보인 게 어제장에서야 비로소 반영이 됐고 그 가운데서도 너무 자리가 낮았던 기업들 중심으로 강하게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럼 화장품도 이제 실리콘2에서 원료 뭐 이쪽으로 좀 바뀐 걸까요? 센티 다시 살아날까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화장품이요?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수출에 대한 부분들 항상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뭐 잠깐 주춤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 데이터는 골고루 많은 지역, 많은 글로벌 지역에서 고루고루 성장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모든 전체 기업들이 플러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기저에는 결국에는 K-뷰티에 대한 이런 글로벌 이런 많은 여성들, 뭐 남성들도 요즘에 화장품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처음에는 가성비가 좋아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트렌드에 맞춰서 화장품을 잘 만들어내는 나라의 그런 K-뷰티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인식이 심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열풍이 지금 생각보다 꽤 오래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좀 자리매김을 잘 하지 않았나라고 상품성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화장품 관련된 섹터가 더 호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SNS의 활발한 이런 뭐라 그러죠?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SNS 시장이 커가면서 같이 커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 화장품
화장품이라고 보고 있는데 화장품은 우리가 뭐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가 SNS가 발달했다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칩을 공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로봇에 대한 기술을 시연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장품은 정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쉽게 구입을 해서 이걸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홍보 수단으로 SNS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걸 뛰어넘는 수출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도 일단은 저는 화장품 쪽은 미용 의료기기와 함께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어제 CNC 인터내셔널이 그동안 실적 부진을 얻고서 예전에 화장품주들이 잘 갈 때 대표 몇 기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CNC 인터내셔널도 꼭 거론이 됐었습니다. 미국 기준이 높아서. 네, 근데 정말 주가 하향길을 한번 걷기 시작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어저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동반이 되면서 또 컵데이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람들이 화장품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화장품 섹터는 계속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최근에 코스맥스가 핫했는데 어제는 또 다시 미국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ODM, OEM 쪽 그리고 여기서 미국향 모멘텀, 중국향 모멘텀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때 가장 건전하고 단단하게 시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멘텀이 좀 장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화장품 종목군들은 종목 선별은 여전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화장품 종목들을 한번 쭉 돌려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좀 돌려보시면 여전히 바닥에서 부진한 종목들도 많고요. 그리고 시세가 계속해서 파마리서치라는 종목 보면 정말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상단의 가격을 올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는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시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주가 흐름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화장품은 보되 종목 성별이 중요하겠다라는 힌트 얻어봤고요. 저희 끝으로 AI도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딥시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누스도 꽤나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랑 손을 잡고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앞서 저희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AI 쪽도 다시 로봇이랑 같이 움직일까요? AI 쪽은 로봇이랑 같이 움직여야 되고 이제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흐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 시장이 죽는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흐름을 할 수밖에 없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렇게 끌어갔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간다는 부분도 있었지만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미국 쪽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했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은 결국에 지금 팔란티어가 오늘 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굉장히 주가가 많이 꺾여 있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실적도 있는 기업인데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추세에 대한 흐름,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어렵게 이어지는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 투자 성향이 지금 당장 시장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쪽을 나는 보고 싶다 하시면 AI 소프트웨어 쪽은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플리토가 어저께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이어갔지만 마음 AI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스트 소프트, 셀바스 그리고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을 꼭 체크를 해보는데 지금 121선 저점에 대해서 지지를 받기는 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근데 과연 여기서 돌파를 해내기 위해서는 매물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추세가 더욱더 한 번 더 강하게 돌파가 됐을 때 매매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또 더존, 비존 힌트를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저희가 상승 섹터를 봤다면 하락 섹터 안에서 매수를 해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건 조선과 방산이겠죠. 물론 상승한 기업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했는데
어제 애널리스트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조선과 방산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방산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분석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굳이 두 섹터 중에 꼽자면요. 저도 네. 방산 쪽을 좀 그래요? 더 좋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는 방산과 조선은 여전히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좀 어저께 하락폭이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무래도 또 하나 그룹 안에서의 여러 가지 또 뭐 합병 이슈가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피로도가 높아졌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추가적인 좀 하락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보고 있는데 일단 방산 쪽은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의 기대기보다는 유럽과 그리고 중동 시장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조선,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히 조선 쪽으로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신조선가도 살짝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보다는 컨테이너선 쪽의 수요가 많은데 아무래도 컨테이너선 쪽은 중국 쪽이 좀 네.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좀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필요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말 바꾸기가 심하다 보니까 지금 물론 조선에 대한 협력은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알래스카 LNG 관련돼서 뭐 저리 대출을 한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나라 조선업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과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들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산 쪽은 유럽과 중동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사실 미국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그쪽으로의 기대 심리가 더욱더 강한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은 생산 시설을 그쪽에 구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서 뭐 유럽에 있는 방산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납기 기한 잘 맞추고 거기다가 성능도 이미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수주, 지금 조선은 슬롯이 다 차 있는 상태라서 미국의 조선에 이제 미국 쪽에서 수주를 받아도 이 슬롯이 차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스케줄 조정해야 될지 이 부분 좀 앞으로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방산 쪽은 이런 스케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방산 쪽이 굳이 고른다라고 한다면 방산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이렇게 캐파를 늘릴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그래도 조선보다는 방산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앞으로 실적과 또 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도 무려 한 대여섯 개 섹터를 같이 고민해 주신 우리 이지은 대표 너무 감사드립니다.